자,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죠. 예. 지난번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우리 경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질의응답 그 코너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커뮤니티 들어가서 교수님께 질문 뭐 1대1 해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요. 거기다 이제 질문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뭐 한 2, 3일 지나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엔 세율인데요. 세율도 크게 이제 이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시고요. 문장 속에서 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이 틀렸구나 맞았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율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비례 세율이라는 말은 세율이 비례하다 그 말. 세율이 비례하다. 그 뭐에 비례하냐?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금액이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관계없이 세율이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뭐 1억짜리도 3% 또는 4%, 2억짜리도 4%, 5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이렇게.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하게 되겠죠. 그죠? 1억에 10%, 2억에 10%, 3억에 10%, 4억에 10% 이렇게 일정한 세율. 이거를 단순하게 비례세율 또는 단순 비례세율 이렇게 말도 써요. 그죠? 단순 비례세율은 무조건 10%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일상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러죠? 부가가치세. 부가세 그러죠. 어떻게 대부분. 부가세 드릴까요? 말까요?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10% 거래세 이해의 편의상 그렇게 하고요. 시험 볼 때까지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근데 부가가치세 속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방소비세가 이게 두 개 합해서 10%인 겁니다. 두 개 합해서 10%. 그래서 부가가치세 요 10%의 89%가 그러니까 10%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면 시중에서 100만 원에 89% 89만 원이 부가가치세, 11만 원이 지방소비세 11%. 이거 두 개 합해서 100%죠? 그게 이제 총 10% 그 말이죠. 자, 차등 비례세율. 이 말은 비례세율이 차등을 두고 있다. 차등. 이쁜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원래 이쁜 사람 많이 매겨야 되는 거죠? 미운 사람 적게.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1%, 어떤 경우는 2%, 어떤 경우는 4%, 어떤 경우는 2.8%, 어떤 경우는 3.5%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차등을 두고 있다. 차등. 그래서 이쁜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미운 사람을 더 적게 매기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초과 누진세율. 이 부분이 이제 영어상으로는 초과 누진세율만 알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그대로 정답이 있습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누진된다 이 말은 한자로 계단이 차근차근 한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 다섯 번째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진다, 누진된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높아지지 1단계 세금 2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계단을 두 개. 그러면 두 개 전체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고 첫째 계단은 과거에 낮은 세율을 두 번째 계단을 초과, 즉 첫 번째 계단 초과된 거에 대해서만 두 번째 계단의 세율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초과 누진세. 그럼 예를 들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 증가에 따라 초과분에만 만자 들어맞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과세 표준이 100만 원인 경우 계산하기 좋게요. 100만 원까지는 10%.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 3개만 할까요? 10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 처음 100만 원 10%고 요거는 20% 세율이 적용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초과 누진세를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내가 과세 표준, 3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내가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매겨요? 100만 원까지는 여기서 3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낮은 100만 원까지는 10%를 그냥 매기고요. 나는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0만 원이죠. 10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나의 과표가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초과 금액은 200만 원이겠죠? 요 200만 원에 대해서 20%를 매긴다 이 말. 전체 300만 원에 대해서 20%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죠? 300만 원 여기 구간 내에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계단에 들어왔네요. 20%를 전체를 매기는 게 아니고 300만 원. 계단별로 매긴다. 초과 100만 원까지 10%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을 초과하는 200만 원. 내가 과표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1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00만 원은 그것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0% 높아진다. 그래서 요 초과됐죠? 그래서 초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세율이 10%에서 20% 높아졌죠? 높아진 거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높아진 거를 10%에서 2% 높아진 거를 누진됐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초과 누진 세율. 오우, 똑똑해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런 형태. 꼭 그러면 10% 20%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단계별로 높아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한다. 첫 번째 계단은 10%, 두 번째 계단에 해당되는 건 20%, 세 번째 계단에 해당되는 건 30%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뭐 1%, 4%, 8%, 9% 뭐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6%, 15%, 24% 이렇게 높아지죠. 네. 그런 형태의 세율 구조를 무엇이라고 한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을 읽으면 들어오겠죠. 과세 표준 증가에 따라 100, 200, 300, 500에 따라 초과분에만 100만, 나는 과세 표준이 300만 원이니까 초과분 100만 원 초과한 200만 원만 그 말이죠. 초과분에만 200만 원만 높은 세율, 20%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재산세, 뭐 예를 들어서 누진세, 그럼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합니다. 누진세 그러면 어떤 것만요? 초과 누진세율만 우리나라는. 아셨죠? 네. 네, 다음은 또 볼까요? 세율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일정세액. 그러면 정액으로 딱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일정세액. 건당, 수량.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입장하는데 세금이 두당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두당 10,000원. 그러면 필드에 나갈 때 2명 나가니까 2명, 두당, 1명당 얼마.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나갈 경우 1명당 4명 각각이 얼마. 그 말이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정한 세액이라고 한다. 일정한 세액. 건수, 수량 등의 경우 단위에 대한 금액으로 두당 얼마, 골프장 입장했을 때 두당 얼마, 10,000원이라고 가정했다고 한다면 10,000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시험이 안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000원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멸실 등기를 예를 들었지만 아셨죠? 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가장 대표적인 멸실 자, 이 경록 4억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300년 사용했다고 가정해봐요. 뭐 그렇게나 100년이라고 그럴까요? 100년 후에 오늘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부셔야 돼.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면 오히려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게 100억인데 100년 후에는 1억으로 하락이. 부동산이 이제 여기서 나와서 뭐 부가가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고 그냥 집에서만 해도 또는 걸어 다니면서 또는 산에 오르면서 또는 뭐 목욕탕에서 쉬면서도 이제 업무를 다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물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죠? 지하의 세계, 지상의 세계, 공중의 세계가 다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제 말씀 들으니까 부동산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시겠죠? 적어도 한 10년, 늦어도 20년, 빠르면 5년. 아마 그때부터 징주가 올 겁니다. 특히 이제 고철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활용을 할 그것을 벌써부터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4억이 그러면 100년 후에 이제 100년 후에 오늘이 됐다고 한다면 100억짜리가 100년 전에 100억인데 지금 1억짜리예요.
때려 부셔야 되게. 왜? 낡고 그래서 다시 멸실을 하고 새로 지어야 돼. 그때 멸실 등기하면 얼마다? 금액 1억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세금을 6,000원으로 일정 세액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덤으로 하나 더 하실게요. 건당, 수량, 뭐 두당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종가세? 에이, 종량세라고 한다니까요. 종량세.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이 또 두 번째로 우리 시험 출제 횟수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 누진 세율보다는. 왜냐하면 초과 누진 세율 그러면 초과 누진 세율인데요. 초과 누진 세율은 누진 세율을 채택하는 모든 세목이 유형이 같기 때문에 그 단어만 알면 돼요. 근데 표준 세율은 실제로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지. 표준을 정해놨다 그 말이네. 아니, 세금도 표준을 정해놓나? 뭐 국정교과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 이때가 있으면은 뭔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딱 세율이 4% 정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볼까요? 취득세. 상가 1억짜리를 취득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좀 부티나게 1억 그럼 넘으니까 10억 그럴까요? 10억도 작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1억도 크고 10억도 엄청 크네요. 많이 가진 사람은 하느님 곁으로 갈 때 눈을 뜨고 죽을까? 눈을 감고 죽을까? 부자들 어떻게 죽을까요? 한번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상가 1억을 10억으로 오늘 당장 부자가 됐네요. 9억이나 뛰었으니까. 자, 상가 10억짜리를 하나 취득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냥 단순하게 그 소리. 그러면은 세금을 표준세율 적용할 때는 10억. 그죠? 이렇게 되나요? 동그라미도 많네요. 1115. 맞아. 10억. 10억에 자, 4%를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가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억에 4%면은 얼마입니까? 1억에 4%면 4천만 원입니까? 그죠? 1억에 400이니까 4%. 4천만 원. 취득세가 4천만 원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른 부가세 계산 안 했습니다. 부가세라는 말, 이때 부가세는 뭘까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그 부과된 덤으로 피자 한 판 더 그 말이에요. 그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요 표준세율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자, 10억짜리 상가 10억짜리 경록이 취득했어요. 4% 표준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득세를 4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는 돈이 너무 많아. 재정이 막 넘쳐. 땅에 파기만 하면 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그거 팔아서 해도 돼. 주민들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4%에서 빼기입니다. 4% 표준세율에 곱하기 마이너스 50%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그 말이죠. 지방세는 참고로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표준세율 적용할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때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에 50%니까 2%죠. 4%에서 2% 빼면 적용세율이 얼마예요? 2%. 아, 2%까지 깎아줘서 낮춰줘서 2%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럼 2%는 얼마예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세금. 여기 10억에 이런 경우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자, 이런 세금의 유형을, 세율의 유형을 무엇이라고 한다? 표준만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여기는 줄인 경우이죠. 그럼 늘린 경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똑같은 것이 늘린 경우로 하는. 우리는 재정이 좀 부족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 그럼 주민들한테 많이 걷어야 돼. 그랬을 때는 플러스 표준세율 곱하기 몇 프로? 50%를 가감할 수 있다. 그럼 4%에서 4% 50%가 몇이에요? 2%죠? 2%를 더하니까 몇 프로? 6%까지 세금을 늘려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율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표준세율. 그래서 여기서 탄력적으로 50%를 적용한 거고요. 무엇 때문에? 표준세율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금을 표준세율이라고 하고 50% 가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몇 프로? 6%. 여기 4%에서 2% 더 있으니까 여기에 최고 상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최저 몇 프로? 여기 2%였잖아요. 4%에서 50% 빼기 해주니까 2. 그죠? 2%. 뭐? 빼기. 여기서는 구간 범위를 하니까 이것만 하면 최저 2%에서 최고 6%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3%, 3.5%, 4%, 4.5% 무슨 말인지 알았죠? 6%까지 2%에서 6% 요 사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어떤 구는 4%만 매기고 어떤 경우는 2% 매길 수도 있겠죠. 부자 구는 재정이 넘친 데는. 재정이 부족한 데는 6%까지 매길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생긴 구조를 표준세율 구조라고 하고, 예를 들자면 취득세 상가 10억짜리를 취득해서 이렇게 50%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